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82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입 시민들 행동입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했는데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감사 하기 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한 거, 이게 이제 시끄럽습니다. 통계 조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 문재인이가 정치적으로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고 뭐 써먹는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통계 조작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피해가 크냐면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같은데 이제 재건축을 하고 한 그런 데가 한 가구당 몇 억씩 물은 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통계 조작을 안 했으면은 돈을 안 물어도 되는 걸 돈을 물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뭐 100% 오르고 60% 오르고 막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까봐 부동산원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 안 올랐다. 이게 얼마 안 올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재건축을 하면은 아파트를 짓고 나면은 초과된 이익에 대해서는 나라에다 돈을 내야 돼, 세금으로. 그게 이제 초과 이익 환수제도.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민간 영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미 엄청나게 올랐는데 문재인의 나라 부동산원에서는 100% 올랐는 걸 한 40% 올랐다. 얼마 안 올랐다. 이러니까 그 일반 주민들은 얼마 안 올랐다 하니까 실제 가격은 또 엄청나게 높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이만큼은 초과 이익이다 해갖고 세금을 내야 되는. 낸 세금이 그 1조 원 냈대. 1조 원 나라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니까 이제 초과 이익을 낸 이제 그런 분들은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면 정부가 제가 볼 때 한 1조 원 내줘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일단은 문재인 전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됩니다. 양산에 있는 문재인 집을 압류를 해갖고 집을 뺏어야 됩니다. 이 인간은 통치 행위에 대한 실정, 이런 거는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치를 할 때 뭐 잘못 판단했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의도한 조작, 고의로 세밀한 작전을 짜서 국가와 국민을 혼돈에 빠뜨린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에 있는 저 정치인들이 못해도 너무너무 못하고 쌈박질도 너무 못해, 말도 너무 못해. 그러니까 민주당에 늘 당하긴 당하는데 지금 한전의 전기료 인상, 그러니까 유가 폭등이 뭐 어떠니 그런 장난질 하고 있는데 전기료 인상이 왜 됐습니까? 우량 우수기업이 왜 저 모양 저 꼴이 됐습니까? 바로 문재인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탈원전이라고 하는 마카파식 정책을 통해 갖고 그냥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를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전에 지 새끼 보내갖고 또 돈은 돈대로 다 빼쳐먹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 한전의 적자 문제 이런 것도 놓고 전임 그 한전 사장과 간부들 다 구상권 청구하든지 뭘 해야지 다음 들어서는 한전 사장과 임원들이 그런 짓을 못할 건데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끔한 해초리가 없으면은 반성을 안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은 제발 밤잠 좀 덜 자고 먹을 거 그만 먹고 술 그만 쳐드시고 어떻게든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지금 민주당을 개박살 내는데 민주당을 왜 박살이 나야 되냐.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속이고 이 혼돈에 빠뜨린 책임, 국가 부채를 천조 만든 이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끔 하고 민주당이 잘못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사과의 말이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받아내지도 못할 인간들이 정치한다고 있으니 지금 국민들만 애가 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대통령 단임제 5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 5년간 통치를 했음에 불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오판하고 정책 잘못해서 발생한 어떤 손실과 문제에 대해서는 통치 행위로서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의도한 조작, 예견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갔다. 이런 것들은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 그 정도면은 저는 저한테 국회의원 10명만 있더라도 저는 세상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100명이나 데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 무능한 국민의힘당 지도부, 세계 정치사의 무능의 대변자가 저는 국민의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제 전면전이에요. 전쟁. 이제 지상군이 곧 투입될 예정인데 30만이나 되는 예비군까지 동원해서 지금 이제 가자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전쟁은 더욱더 참혹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결단을 내려서 지상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가자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테러 집단들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민간인들은 철저하게 보호 장치를 하고 그 테러리스트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갖고 그 테러리스트가 가자 지역에는 준동하지 못하게끔 이스라엘이 당분간 위임 통치를 하든지 해갖고 두 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철통 같았던 아이언돔도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다음 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침공을 예견도 예측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기습으로 공격하고 기습으로 침입해 올 때는 막아내기 힘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이언돔도 없습니다. 국방부 지금 관리들이 걱정하지 말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국방부 관리들 믿을 인간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서울 불바다 됩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다 들어옵니다. 정말로 눈물겹도록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저 미국이고 저 일본이고 저 유학 가 있어. 그 부모들이 야야 전쟁이 일어나 빨리 온나 하겠습니까? 야야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제가 볼 때 후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누군가 지키겠지, 뭐 잘 되겠지. 이런 나라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내가 나를 안 지키는데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중동경쟁 1차, 2차, 3차, 4차 전쟁 똑같습니다. 노는 날, 휴일날, 주일날 침공에 들어옵니다. 다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터키한테 공격당할 때 1973년 10월 전쟁도 주일날, 휴일날 이집트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주일날 무방비 상태로 쑥대밭이 됐어요. 몇 개 사단이 그냥 가버렸어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지원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왜 이런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역에서 공격하니까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막 하니까 이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 못하도록 미국이 지금 항모를 급파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대단하지만 미국도 대단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공생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평화를 통해서도 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전쟁, 이런 무력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 공격받은 그곳의 시신들을 보니까 애기들, 영아들까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참수까지 돼. 참수라는 게 목을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잔인한 놈들입니다. 북한 김일성 집단보다 더 잔인한 인간들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반성을 하고 국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기성의 장군 80%를 빨리 전역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금 젊은 사람들로 새로운 인물들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의 5년 동안에 지금 있는 기성 국방 군 지도부들은 훈련 안 하자 주의 해갖고 그냥 훈련하지 마, 예. 총 쏘지 마, 예. 아니 9.19 군사 합의를 해왔는데 저런 합의에 동의한 그런 놈들 군인 자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별을 달았으면 이건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살아있고 지금도 간첩을 내려보내고 있고, 여기 간첩이 천진데 휴전선 일대 군사훈련도 안 해요. 정찰훈련도 못해요. 아무 훈련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휴전선에서 서울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북한은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몇백 킬로 돼요. 그런데 그런 군사 합의를 하고 오는 놈이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아군이면은 절대로 그런 합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간첩인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천무한자입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를 가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 땅에서 심판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더 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정권으로 이양해서도 안 됩니다. 예, 저는 아침 일찍 6시부터 강서구 이제 투표,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6시에 나왔고 투표하고 오느라고 이제 오늘 좀 빨리 왔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허술하고 해커가 들어가면 다 해킹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투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보안 점검했지만은 의도한 자들은 나라를 훔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대통령 자리 훔치고 정치 권력을 훔치는데 해커 할아버지를 써서 할 놈들이 저놈들입니다. 저놈들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이건 뭐 공산주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청와대 들어가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얻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재명의 그 많은 돈들, 대장동, 백현동 그 많은 돈들이 해커들한테 뿌리면 해커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년 4월에 투표해야 되는데 빨리 추가 보안 점검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놈이 외부자와 공모를 해서 그런 짓을 했는가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는 대한민국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되어 있고 가장 안에 오열들이 많은 집단이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렇게 하고 감사원 감사, 국정원, 검찰, 경찰 다 투입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전 인원을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거 부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거 결과는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결과치를 조작할 수 있고 하면은 160석 만들어내는 거 누워서 떡 먹깁니다. 민주당이 큰 소리 치고 다 했던 이유는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근소한 차이 0.7%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빨리 정상화시키라.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가 완전히 악의 꽃입니다. 악의 꽃. 지금 그는 민주주의 꽃이 되겠습니까? 악의 꽃인데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사법부. 그게 최후의 보루입니까?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이라는가 최후의 보루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것보다도 이 두 개,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이것만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켜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라도 이건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민주당에 반발하는 그 어떤 인간을 제압해서라도 대통령 정권을 발동해서라도 민주주의의 허물어진 기본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8일 후면은 이제 1300일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 1300일 될 때 많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젯밤에 낮부터 밤까지 우리 한각희님이 또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에 우리 또 송화제 변함없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우리 미경님을 비롯한 신반인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